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포시처럼 지자체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곳들에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더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민간 투자 방식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 방식을 할 때 국가의 정부의 산하 기관인 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딸린 그 피맥이라고 하는 이 민간 투자 사업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자체에게 내려주면 그 네네.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민간에서 제한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목포시는 공모가 제3자 방식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네. 11월부터. 지금 이제 한 개 컨소시엄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같이 동시에 받으면 괜찮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런 궁극적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네네. 근데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 이제 정부 고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민간 제한 사업으로도 이렇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목포시 사업은 이제 정부 고시 사업이라고 하면 목포시에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형태를 의미하고요.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하면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제안보다 더 훌륭한 제안서가 있으면 그 사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목포시 사업은 민간 제안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군데 컨소시엄에서 이제 제안서를 작성한 거고요. 제3자 경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더 좋은 제안서가 있으면 그 사업 시행자를 이제 선정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보면 어쨌든 간에 제한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초 업체는 우대 점수를 이제 주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보고 이건 특정 업체가 짜고 짬짬이가 돼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대 점수 최초 제한 사례 이렇게 민간 투자 방식에서 최초 제한자에게 우대 점수를 주는 게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보통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우대 점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맥이라는 데서 그 사업계획 적정성과 이제 그 재정 사업 대비 우월성을 판단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우대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업에서는 더 많은 우대 점수를 받은 사업들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당초에는 이제 2%의 우대 점수가 나왔다가 목포시에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1% 정도로 우대 점수를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러면 우대 점수를 현행 법률에 규정이 돼 있나요? 법률이 아니고 그 민간투자 기본 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몇 %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나요? 10%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10%까지요. 그건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얼마만큼 주느냐의 여부는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가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우대 점수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얼마나 재정 사업 대비 우수한지, 사용료는 적정한지, 그리고 기술 계획, 설계 계획은 다 적정한지를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그걸 평가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우대 점수는 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하신 것들 중에 보면 이제 어떤 업체가 정했지만 현재 이제 한 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쭉 가서 그런 심의 기준들 다 만약에 충족을 돼서 우선 협상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협상 이제 사용료 같은 걸 협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업체가 한 해 수백억씩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건지, 만약에 이 업체가 협상 사용료, 이 업체든 다른 업체든 간에 목포시 소각시설 840억 규모의 하루 220톤을 처리하는 이 소각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위탁 운영한 경우에 한 해 정도의 그 업체가 받아들이는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수익률을 얼마나 협상을 하느냐. 추후에 그는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근에 민자 사업에서 인정되고 있는 수익률 수준이 한 4%대에서 5% 사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5%라고 하면 4% 가면 이제 연간 20억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투자 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 원금 4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20억. 네. 그 다음에 운영 비용 수준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순수한 사용료는 이제 한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계략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단순 계산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수백억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 하네. 그런 얘기들은 그러면
적절한 얘기는 아닌가요? 네,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민간 투자 사업에서 수익률을 이제 많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운영 수입을 많이 보장해 주는 제도가 2009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상되고 있는 사업들의 수익률은 4%에서 5% 정도에 불과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궁금해지는 게 예.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 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모코시는 그걸 생략할 수 있다 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생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저 회계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로 민간 투자 방식에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서 심의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지자체에서 심의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뭐 모든 사업권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중앙민투심에서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기재부가 민간투자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가능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거기도 그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와서 다 심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지자체보다는 기재부가 좀 더 전문가들 그룹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 적격성 중앙민투심에 통과를 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제 지방민투심에서는 이제 생략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